은퇴를 맞이한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지출의 늪에 빠지는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경조사 자리에서 시작되곤 한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부지런히 모은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작은 금융 자산을 손에 쥐고 이제는 쓰는 일만 남았다는 안도감을 느끼지만 막상 은퇴 이후의 일상은 생각보다 더 많은 변수를 품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인간관계 문화와 체면, 의식은 은퇴자의 지갑을 꾸준히 두드린다. 친척의 결혼식, 지인의 장례식, 후배의 돌잔치나 자녀 입학식, 심지어 오래전 인연이던 사람의 환갑잔치까지. 은퇴자에게 경조사란 단순한 의례를 넘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끈이지만 동시에 노후 자금에 예기치 못한 구멍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현역 시절에는 월급에서 일부를 떼었으면 되는 일이었지만 고정 수입이 줄어든 은퇴자에게는 경조사비 하나하나가 곧 생활비의 압박으로 돌아온다. 예를 들어 65세의 김모 씨는 평생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은퇴 후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달 100만 원에 달하는 경조사비 지출이 문제였다. 가까운 친척뿐만 아니라 직장 시절 맺은 인연이 수십 년간 이어지며 초대장이 끊임없이 날아들었고 참석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진다는 불안감에 꾸준히 답례했다. 결국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벅차 퇴직금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고 몇 년이 지나자 생활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뒤늦게 경조사를 모두 다 챙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노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소모한 뒤였다. 비슷한 어려움은 70대의 박 씨 부부에게도 있었다.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던 이들은 지역 사회의 관계망이 끈끈한 탓에 경조사에 빠질 수 없었다. 박 씨는 퇴직 후 노인 모임에 자주 참석하며 외로움을 달랬지만 그 모임 자체가 매달 수차례의 경조사 참석으로 이어졌다. 식사비와 축의금, 교통비가 쌓이며 한 달 생활비 중 20% 이상이 경조사에 쓰였고 결국 병원비를 아끼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노후에 꼭 필요한 건강관리가 뒷전이 된 것이다. 더 심각한 경우는 혼자 사는 은퇴자들에게서 나타난다. 60대 초반의 최 씨는 독신으로 살아오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조사를 적극적으로 챙겼다. 외롭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지만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경조사비는 치명적이었다. 그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난방을 줄이고 식비를 절반으로 줄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 건강이 악화되었고 병원비까지 늘어나면서 악순환에 빠졌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히 개인의 씀씀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가진 문화적 구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은퇴자에게 경조사는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 증명에 가깝다. 직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여전히 관계망 속에 속해 있다는 확인,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위안,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작은 소속감을 찾는 통로. 하지만 그 대가가 노후 파산으로 이어진다면 과연 경조사 문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이 노후 자금을 관리할 때 반드시 경조사비 항목을 따로 예산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생활비와 의료비, 주거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액을 경조사 예비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더 나아가 인간관계의 폭을 줄이는 선택도 필요하다. 직장 시절의 모든 인연을 끝까지 이어갈 수는 없으며 은퇴 후에는 나와 직접적인 정서적 유대가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경조사 참여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직접 참석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방법, 소액이라도 정성스러운 메시지를 담는 방법 등을 통해 무리하지 않고도 관계를 지킬 수 있다. 노후 파산은 거창한 투자 실패나 큰 질병으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지갑을 비워내는 경조사비에서도 시작된다. 그렇기에 은퇴자는 나는 누구의 경조사에까지 의무를 지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와 직결된 문제다. 결국 돈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일이 된다.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체면으로 꾸려가는 무대가 아니라 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무대여야 한다. 따라서 경조사에 대한 태도는 노후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다. 누군가에게는 경조사가 사회적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파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은퇴 후 진정한 지혜는 필요한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를 구분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절약이 아니라 나의 삶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결단이기도 하다. 결국 노후 파산을 막는 첫걸음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돌아보고 나의 노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그 순간부터 진짜 은퇴 생활은 다시 쓰이기 시작한다.
은퇴 이후 경조사비가 불러오는 부담은 단순한 지출 항목을 넘어 노후의 삶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친다. 우리는 흔히 노후 파산을 거대한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만 생각한다. 집을 팔아도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나 잘못된 투자로 인한 자산 손실 같은 극적인 상황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그보다 훨씬 소소하고 일상적인 지출에서 시작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조사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사회적 의무다. 경조사는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는 상징적 장치로 기능한다. 누군가의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을 내고 장례식장에 가서 조의금을 내는 행위는 곧 내가 여전히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은퇴자는 직장을 떠남으로써 사회적 위치에서 물러나지만 경조사를 통해 관계의 끈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마음이 쌓이고 쌓여 결국 가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평균 경조사 지출은 매달 30만 원을 넘는다. 하지만 이는 평균치일 뿐이고 사회적 관계망이 넓은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쓰기도 한다. 특히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는 경조사 문화가 지역 공동체를 묶는 중요한 매개체이기에 빠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참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관계를 끊었다는 해석이 따라붙고 이는 은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온다. 한 번, 두 번 빠질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불참한다면 결국 고립되는 결과를 맞게 되니 많은 이들이 빚을 내서라도 경조사비를 마련한다. 문제는 경조사가 일정한 패턴을 가진 지출이 아니라는 데 있다. 생활비처럼 매달 고정된 비용으로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시에 찾아오고 규모도 제각각이다. 한 달에 결혼식이 3건 몰릴 수도 있고 장례식이 연달아 생기기도 한다. 은퇴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계속 생기는 셈이고 이는 노후 자금 계획을 무력화시킨다. 현역 시절에는 월급이라는 현금 흐름이 있었기에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연금과 퇴직금, 금융자산이라는 제한된 자원 안에서 써야 한다. 결국 경조사비는 그 제한된 자원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촉매가 된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68세 이모 씨는 퇴직금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묶어두고 국민연금과 소액 임대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은퇴 후 5년간 매년 경조사비로만 600만 원가량이 나갔다. 이 씨는 처음엔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늘어나자 자금 사정이 빠듯해졌다. 결국 예금 일부를 해지해 생활비로 돌렸고 이후에는 자산을 쪼개 쓰는 생활에 익숙해졌다. 그는 경조사가 곧 노후 자산의 작은 균열이라고 표현했다. 균열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틈이 벌어지고 결국 전체 구조를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경조사비를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돈을 덜 쓰자는 절약의 차원을 넘어 사회정문화적 구조와 맞닿아 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체면과 관계 중심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직장 동료의 자녀 결혼식에 불참하면 곧 냉정하다는 평가를 듣고 친척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정이 없다는 낙인이 찍힌다. 은퇴자들은 이러한 시선을 의식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애쓴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본인의 경제적 현실과 심리적 피로가 동시에 가중된다는 점이다. 경조사 자리에 참석할 때마다 교통비, 식사비, 축의금이 함께 지출된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2-3군데를 다니며 지출이 불어나는 상황도 벌어진다. 심리적 부담 역시 크다. 경조사 자리가 은퇴자에게는 사회적 연결의 창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적으로 초라해진 경제적 상황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기도 한다. 현역 시절에는 큰 금액을 내던 사람이 은퇴 후 소액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자존심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다. 결국 경조사는 은퇴자에게 경제적 지출과 정서적 소외감을 동시에 안겨주는 양날의 검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가지 접근을 제안한다. 하나는 개인의 재무적 전략이다. 노후 자금을 계획할 때 반드시 경조사 예산을 따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달 생활비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경조사 전용 계좌에 넣어두면 불시에 생기는 지출에도 대응할 수 있다. 물론 관계망의 폭을 줄이는 선택도 필요하다. 은퇴 이후에도 모든 인연을 챙길 수는 없으며 진정한 의미를 가진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차원의 인식 전환이다. 이미 일부 지역 사회에서는 경조사비 간소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과도한 체면 경쟁이 아니라 소액의 정성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합의가 형성되는 것이다. 실제로 젊은 세대는 거액의 축의금보다 진심 어린 메시지나 짧은 방문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은퇴 세대가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인다면 경조사비 부담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나는 누구와 함께 노후를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기결된다. 은퇴 후에도 끝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제한적이다. 그 관계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쓰고 불필요한 체면과 의무는 내려놓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할 때 은퇴자의 삶은 재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다. 노후 파산을 막는 길은 거창한 자산 운용 기술이나 복잡한 금융 상품에만 있지 않다. 때로는 초대장을 받을 때의 작은 결단, 곧 이번 자리는 가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에서 시작된다. 은퇴 이후의 삶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경조사가 그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관계를 재구성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는 결국 나 자신을 지키고 노후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다.